직업병인데 결혼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신뢰라는 게 과연 있을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 결혼 꼭 해야 되는가? 라는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진리는 두 사람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절대 끝까지 안 가요. 그런 건 로망을 버리세요. 두 번째는 관계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 아이와 내 남편, 내 아내가 첫 번째다. 이걸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돌아갈 길은 가정이에요. 가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새겨야 된다가 두 번째예요. 낚시를 30년, 40년, 50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나의 욕망, 노마 이런 걸 따라가지만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간다라는 말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조건 세 번째는 나의 주변을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내 존재가 왜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내가 내 남편만 그 집에서 쪽 이렇게 뽑아서 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가족의 일원이 여기 와 있는 거고 이 가족의 일원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시어머니가 싫다고 자꾸 남편을 타박해서 남편이 시집에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안 가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남편이 안 행복해요. 그리고 아내가 처갓집 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 고민하러 오시는 아내분들 중에서 처갓집을 몇 년 동안 못 갔어요. 외할머니를 돌아가셨는데 못 갔어요. 남편이 싫어해서 못 갔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진짜 많으세요. 남편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아내를 그 집에서 완전히 모내기 하듯이 뽑아와가지고 여기다 심는 거 아닙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날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한 달은 우울해요. 남편분이 그 우울한 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집구석이 분위기가 왜 이래? 집에 들어와서 이런 소리는 하지. 처갓집 못 가게 하는 남편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겠어요. 당신 외할머니 돌아가서 슬퍼? 이렇게 위로 안 해줄 거잖아요. 근데 왜 못 가게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내가 처갓집과 단절되면 불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행복해지는 일은 이 부부도 행복해야 되지만 이 가족의 관계도 유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완전한 행복은 내가 반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이 반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반밖에 못 채워줘요. 이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대로 행복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행복해야 부부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도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법이에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직업병인데 결혼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신뢰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게 저희 생각에는 사랑은 퇴색되더라. 신뢰는 깨지더라.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 결국은 각자 돈이라는 문제, 경제라는 문제에서도 나의 돈 이런 생각이 더 많이 굳어지더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라는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요 마요? 해야죠. 결혼은 그게 얼마나 그 사랑이 달콤하고 뜨거운지 아세요? 평생 그거 못 해보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인생 별로 재미없어요. 결혼 설사 내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뜨겁게 살아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뜨겁게 사랑이 남아있으면 영원히 가요. 그럼 두 번째로 사랑이 가고 나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존경이 있어야 돼요. 특히 아내분들이 남편을 존경한다. 이혼하러 오셔서도 존경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뭘 존경해요?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 불같이 일어나요. 말을 참 따뜻하게 잘해요. 그럼 참 존경스러워요. 이런 존경한다는 표현을 써요. 남편분들도 드물게 아내를 참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생각해도 저 엄마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만 그렇게 좋아해요. 까다로운 어머님 비율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한다. 남편분들이 아내를 존경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가족한테 잘하고 이런 부분에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써요. 개인적으로 아마 돌아보세요. 존경심이 내 배우자한테 있을 때 이혼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뭘 놓치지 말아야 하냐면 그 사람의 신뢰를 놓치면 안 돼요. 신뢰가 깨지면 또 부부가 이혼을 고민을 합니다. 신뢰가 대부분 깨지게 되는 게 외도.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게 채무, 대출. 결혼할 때 빚이 있는 상태로 결혼했더라. 이런 부분에 신뢰가 깨졌다. 또 하나 나 모르게 대출을 왕창 내서 주식을 했다. 비트코인을 했다. 이런 거래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다. 이런 데서 이제 신뢰가 깼다.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 사람한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고 신뢰도 없는데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측은지심, 불상. 과거에 제가 결혼할 때 제 친정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딸아, 남자는 말이야 죽어서 없는 것보단 누워있어도 살아있는 게 좋고 바람을 피고 돌아다녀도 누워있는 것보단 건강한 게 좋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불쌍해서 4년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혼하시면 이제 못 느끼는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 아내에 대한 측은지심, 이 마음속에 내 배우자가 짠한 측은지심이 든다는 건 그 영원히 못 버려요. 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봐요. 이게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측은지 갖는다 그러면 이혼 못 해요. 괜히 노력하지 마세요. 이혼하려고. 배우자 보면 마음이 짠한데 두 분이 재밌게 사시는 데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짠한 증상이 오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했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거죠. 결혼해서 신혼이혼 하시겠다고 특히 아이도 낳기 전에 뭐 1년도 안 사시고 이혼하신 분들이 다 첫 번째 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게으르고요. 신경질적이고요. 엄마 뵙기 모르고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연애할 때 그런 사람이 아닐 때 사람이 달라졌다고 표현해요. 달라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모습이 나온 거지. 그래서 가끔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혼전 동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 그러면 전 찬성한다요. 살아봐야 이게 사람이 알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혼 전에 1년 살았대요. 동거하다가 결혼했는데 결혼식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더래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밥 먹다가 트림하고 방귀 낄 수도 있고 그 다음 화장실 가서 물 안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치질 제대로 안 하고 치약 뚝 중간 짜놓고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란 예방접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혼부부한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방구석에서 혼자 하던 짓이 그 사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고 예쁘고 단정되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을 땐 이러고 앉아있을 수도 있지. 그런 본 모습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화장실 다 갑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거는 합의해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급적 이렇게 우리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은 좀 참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사할 때만큼 방구 좀 참아주고 트림도 좀 소리 안 나게 이 정도 배려는 결혼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남편분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면 아내분들이 퇴근해서 오면 직장에서 입었던 예쁜 옷을 그대로 입고 있길 바래요. 특히 스타킹도 신고 있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으세요. 힘들어 죽어요. 아내분들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타킹 벗고 귀걸이 목걸이 빼고 편한 옷을 갈아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싫다라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이런 표현하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합의를 하세요. 결혼하면은 잘 때까지 화장하고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영원히 결혼 못 하실걸요? 아내분들도 남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항상 깔끔하게 셔츠 딱 입고 스킨 바르고 스킨도 그냥 바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턱 이렇게 바르고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얘기 딱 들어주고 동조해주고 이런 걸 원하시는데 피곤해 죽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탁 터놓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우린 집에서 이런 옷 편하게 입고 지내는 거 관여하지 말자. 그 다음에 특히 젊은 부부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녁에 SNS 많이 하세요. 게임, 온라인 게임 좋아하시거든요. 그거 진짜 합의하셔야 돼요.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아내분들 중에 불만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다 잔대요. 그럼 컴퓨터 보고 뭐 하느냐? 주식, 비트코인 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온라인 게임 하시거나 채팅 하시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내분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몇 시간을 해야 되는가, 주말에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건 정말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방귀하고 트림은 합의하세요. 근데 남편분한테 그것만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 못 참는 게 뭐야? 그거 3가지 정도 들어주기. 이렇게 합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봐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일단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밥 해봤어요? 빨래 해봤어요? 청소해봤어요? 대부분 안 했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이를 출산해서 애가 밤새 울어요. 그거 봐봤어요? 낮에도 잠 못 자요. 밤에도 못 자요. 이거 정말 체력입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해서 이제 짜증이 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젊은 부부들 와서 가사 독박했든 육아 독박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은 체력이 떨어져서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이 짜증이 일상화되면서 갈등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출산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를 잠도 못 자고 볼 시간 뻔해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다. 직장 못 다닙니다. 그 상태로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조해양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보조해양자는 도우미를 두든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유리창 청소까지 못할 것 같다. 바닥에 이 청소기는 돌릴 수 있지만 유리창 청소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업체 불러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실사일에서 보면 남편이 변기에 신혼여행 가서 물을 2번 안 눌렀다고 진짜 인천공항에 와서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진행해갖고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연애할 때는 변기에 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못 봤으니까 자기는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그 아내분은 그걸.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분들 제일 경악하고 싫어하는 거 안 씻는 거. 남편이 매일같이 샤워를 안 하면 자기는 못 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샤워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건 정말 못 참겠다라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체력이 어딘가? 내가 예민한 부분이 어딘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나는 이런 부분이 예민해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세요. 말을 해야 안 되니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분들이 보통 아내분들에 대해서 예민해하는 분들이 청소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뱀 허물렀듯이 여기에 스타킹 있고 저기에 스커트 있고 저기 브라우스 있고 간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가요. 정리정돈 안 하는 지적을 많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얘기하셔야죠. 나는 정리정돈 안 하는 거에 굉장히 힘들다. 그 부분이 예민하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쌀 까마들 때 저는 10kg밖에 못 들어요. 80kg짜리 한 가마들은 못 들어.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자는 헤라클레스야. 다 들을 것 같아. 책상 장롱 다 옮길 것 같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생각했는데 남편이 요만한 공기청정기 옮기는데 세상에 낑낑거리고 화분 하나 옮기는데 그럼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갈등 와요. 그러니까 남편분들 얘기해야 돼요. 난 힘은 못 써. 얘기를 해야 돼. 그럴 때 사람 불러. 그거를 아예 얘기를 해야 아내가 기대를 하지 않고 싸우지를 않는다고요. 나의 체력적인 한계. 그 다음에 남편분 입장에 정말 얘기해줘야 될 게 주말에만 아내분들이 가지는 불만이 남편분들이 주말에 침대나 소파 혼연일체돼 있다. 붙어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남편분들은 왜 놓여있냐면 주말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외출하고 싶고 뭐 브런치 먹으러 가고 싶고 이런데 남편이 침대하고 딱 붙어있으면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결혼 전에. 나의 체력은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난 정말 쉬어야 돼. 근데 당신하고 하루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일요일만은 나한테 누워있을 시간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 아내도 남편도 아 이건 싫다 그랬지. 그래서 자기가 그거는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반이 줄어요. 반이. 근데 그거를 모르고 가가지고 처음에 너는 왜 안 씻냐? 이렇게 나오면 뭐? 나더러 지금 더럽다 그랬어? 말 다 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가 나의 한계, 체력적인 한계가 어디고 내가 참을 수 있는 더러운 습관, 참을 수 없는 습관이 뭐고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3년 너끈히 사십니다. 그럼 남자분들한테 결혼을 할 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아내는 본인만 바라봐요. 본인만 바라보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들어오는지 들어와서 뭘 하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항상 끊임없이 아내를 바라봐 주길 바라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놀아줘야 되는 대상이 생기는 거다. 엄마하고 다르다. 아내분한테는 아들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냉혹하게 말하면 남편이 바람 피면 어떡해요? 해요?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전 그렇게 얘기해요. 정주지 마라. 정주지 마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내분들이 상처를 굉장히 쉽게 받아요. 아내분들의 가슴은 이렇게 유리 같아서 쉽게 깨져요. 이거를 보존해주는 정말 진짜 남자가 드물다고요. 그리고 몰라요. 남자들이 그 방법을. 저희 생각엔 외도 아니거든요. 남편이 바람난 거 아닌데 작은 거 하나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깊이 상처받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 말은. 아내는 결혼식장에 들어서 결혼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는데 남편분은 결혼 모드로 전환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오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지 마라는 의미는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마라. 이렇게 각기 남녀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Thank you.